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당장 여러분은 그 관계를 끝내고 떠나셔야 돼요.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. 모든 배신의 기본은 패턴에 의한 것이라고요. 습관입니다. 리즈TV가 주최하는 제4회 부산 힐링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특히 올해는 낭만의 도시 부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더 좋은 추억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제가 약속드립니다. 부산 힐링캠프에 꼭 참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, 리즈입니다.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 배신이라는 걸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또 누군가를 배신한 적도 있을 거예요. 인류 역사에서 그런 배신은 너무나 흔한 일이죠. 심지어 정치판을 봐도 어제 적이 오늘의 또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또 적이 되기도 하는, 어떻게 하면 배신하고 또 배신당하고 인간의 삶의 어떤 한 장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런데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누구나 나에게 가장 가깝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,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지 연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아마 그것은 굉장히 큰 상처로 오랫동안 갈 겁니다. 그게 단지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배신의 감정,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람에 대한, 인간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고,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이 배신이라는 감정은 살면서 정말 안 느낄수록 좋습니다. 그런데 어떤 배신은 배신으로 끝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, 또 어떠한 배신은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,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교훈 삼아서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. 용서하면 안 되는,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배신인지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기만입니다. 그 기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은 바로 존중과 배려가 빠졌다는 겁니다. 존중과 배려를 했었어도 그것이 진짜 마음이 아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속였다라는 것, 그것이 바로 기만당한 그 느낌입니다. 그 기만당한 느낌을 당했을 때는 정말로 사람이 기분이 아주 한마디로 더럽죠.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환승 이별이라든지 잠수 이별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기만당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나를 기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그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. 한 번 기만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기만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배신은 바로 불륜입니다. 만약에 나의 배우자나 나의 연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, 아니면 그게 반복적으로 바람기라든지 일탈로 인해서 그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불륜도 사실은 남녀의 관계, 또 가정의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배신이 될 수 있어요. 이것을 용서하느냐 아니면 떠나버리느냐, 그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상대의 불륜으로 인해서 그 신뢰가 깨지게 되면 글쎄요, 당장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. 어떠한 배신이든 저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또다시 반복된 그 패턴을 유지할 거라는 거. 그래서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. 그리고 또 세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배신은 바로 학대입니다. 폭행, 언어, 모든 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. 이것은 기만보다 더 나쁜 거죠. 사람을 가장 기본적인 인격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나쁜 악마의 습성이에요. 폭력을 쓴다든지 언어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다 학대에 해당이 돼요. 이렇게 가족에게서 또는 부부나 연인에게서 이런 학대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그 즉시 떠나야 돼요. 그것밖에 답이 없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죠. 남편이
어제는 막 때리고 오늘은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,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하잖아요.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학대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되고 떠나야 돼요.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이나 부부에게 존중의 마음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사나요? 그리고 또 네 번째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또 배신은 뭐냐면 무시와 무례예요. 뭐 가난하다고, 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, 또 외모가 멋있지 않다고, 그냥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가족이나 연인이나 또 부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. 그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. 나를 무시하는 것도 습관이에요. 내가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주면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. 그거를 용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그냥 좋은 타깃이 될 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, 이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게 우리는 가장 큰 배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진짜 친한 15년 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고 그야말로 잠수를 탔다. 뭐 이런 것들도 다 돈에 의한 사기가 될 수 있잖아요. 다 배신이에요.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. 반복된 거짓말을 통해서 뭐 금전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사기를 칩니다. 이렇게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이 정말 진실한 게 아니었고 나와의 그동안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신뢰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우리는 큰 배신감을 느끼죠. 정말 회복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, 나를 이용한 사람 역시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죠.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자기의 편리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의 진실과 나의 충성심을 배반했다면, 그것을 이용했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. 나는 정말 좋아하니까,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알고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용의 대상이었고 좋은 먹잇감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그 배신감에 엄청난 치를 떨게 될 거예요. 알던 모르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배신을 당하잖아요. 이 배신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이 문제예요. 과연 어떤 사람은 내가 배신을 당했지만 용서하고 화해를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복수를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. 용서를 하던 복수를 하던 그것은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몫이에요. 뭐 나라면 어떻게 하겠냐? 글쎄요.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용서인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용서는 내가 더 이상 상대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아픔,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.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내 스스로 이 아까운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. 이거예요.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. 그 대신 내 눈에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. 그 사람은. 내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돼요.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복수라면 복수일 수 있죠. 화해는 어떤 마음이냐면, 그래, 내가 용서했고 다시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와도 괜찮아.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. 이것이 화해예요. 근데 저는 화해는 권하지 않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왜? 반복될 거기 때문에. 패턴은 또다시 똑같은 일을 만들어낼 거예요. 그냥 용서해서 그냥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, 내가 떠나버리는 것, 그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.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나를 배신한 것만큼 나도 복수해서 그에게 나와 똑같은 고통을 주겠다 분들도 계시죠? 근데 저는 그 복수심, 그 막 부정적인 그 감정을 제 아까운 인생에 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. 그 복수해서 뭐 하겠어요? 복수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훅 내 인생에서 떨어뜨려 버리세요.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수일 수 있습니다. 내가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수일 수 있어요. 내가 더 멋있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복수입니다. 자, 그러면 복수를 하던 용서를 하던
우리가 결국 그 배신을 통해서 얻고 싶은 감정은 바로 치유와 평화로움입니다. 자, 치유하는 건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? 분명히 그 감정이 남아있을 거예요. 어떻게 아프지 않겠어요?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? 하지만 그 괴로운 감정을 내 스스로 치유해야 돼요.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. 물론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똑같은 그런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치유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런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내가 그것을 피하거나 자꾸 잊으려고 덮어두지 말고 내가 그 감정과 마주해야 됩니다.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설정하지 않았던 어떤 경계선이나 또 내가 그 사람에게서 보였던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무시했던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치유란 나를 망가뜨린, 정말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준 그 상황을 제대로 맞이하고, 그래,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. 그래,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야.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나는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거야.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내 스스로 애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.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.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떠한 배신을 당해보셨나요? 가족, 또 연인 또는 부부관계에서 정말 배신 당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용서하셨나요? 복수하셨나요? 그것도 궁금하네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